4대강 공사 이후 대구 경북 식수원인 낙동강과 댐의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천의 한 영농조합이 썩은 감자와 껍질을 마구잡이로 땅에 묻어 주변 주민들이 폭염 속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비상급수를 받는 등 이중고를 겪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토종벌 에이즈의 저항성을 갖는 새 품종이 개발돼 농가에 보급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도 오후 들어서 세차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도 예상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강한 소나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낮까지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10에서 60mm로 북부의 경우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에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수분을 잔뜩 머금은 공기에 오늘도 우리 지역은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5도, 안동도 25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36도, 안동 35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온열 질환이나 농수산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덥고 습한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의 문경시가 가뭄 지역에 대한 비상급수에 나섰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시 삼북면 월천리에 비상급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20여 가구가 있는 이 마을은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지만 지난달 하순부터 지하수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관정을 사용하는데 물량이 가물고 하니까 워낙 부족해가지고 동네 식수가 좀 부족한 상태로 건건히 이제 아껴 쓰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 지역의 7월 강우량은 예년의 20%. 이달 들어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경시는 비상급수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러한 지역은 4군데나 이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비상급수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기예보에도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가뭄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문경시에서는 비상급수 차량으로 식수를 급수하는 등 비상급수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폭염에다 가뭄까지 겹친 문경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방관정 신규 개발과 양수장 정비, 경천댐 용수로 보강 등 가뭄 대책기로 34억 7,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또 폭염에 대비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해서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2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 취약지역 및 지역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 예찰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가뭄까지 겹치면서 시군마다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4대강 공사 이후에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요즘은 녹조라떼를 넘어서 독조라떼라는 해도 심한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식수원에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취재팀이 드론으로 촬영했더니 식수원은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했습니다. 과연 상태가 어떤지 함께 보시죠.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취수원 바로 아래에 있는 강정고령보의 모습입니다. 보 아래쪽은 그나마 파란빛을 띠고 있지만 보 위쪽은 녹색으로 색깔 차이가 뚜렷합니다. 조금만 상류로 올라가 보니 낙동강 양쪽으로 땅과 맞닿은 부분은 어김없이 녹조로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 6일에도 남조류 세포수가 10,000개를 넘으면서 이곳은 여전히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0km 정도 더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구미 시민의 취수원 하류에 있는 칠곡보입니다. 마침 방류 중인 물의 색깔을 보니 한 가지 색, 녹색입니다. 강 곳곳에는 하얀 거품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짙은 녹조로 강 아래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일 남조류 세포수가 1000개를 넘으면서 칠곡보에는 조류경보 관심이 발령됐습니다. 대구 치수원이 있는 강정고령보에서 20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달성보로 가봤습니다. 보 위쪽은 짙고 아래쪽은 옅다는 정도로 구별되긴 하지만 강 전체가 녹색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녹색 강물은 낙동강 하류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곳은 영천과 경주, 포항 시민들의 식수원인 영천댐입니다. 이곳의 상황은 어떤지 드론을 띄워 알아보겠습니다. 곳곳에 녹조가 모여있긴 하지만 낙동강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남조류 세포수가 여전히 6,000개 수준으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문댐 역시 조류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낙동강은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녹조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던 댐까지 녹조가 창궐하면서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가마솥 더위가 심한데 썩은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한다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김천 한 감자 가공 창고 업체가 썩은 감자와 껍질을 마구잡이로 땅에 묻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천의 한 농작물 영농조합 공터에 썩은 감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양파 껍질도 보이는데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매립돼 있습니다. 이 포도밭 뒤의 공장은 감자를 가공하고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이 업체는 감자 폐기물을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이곳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위탁을 계속 했었는데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감자값이 한번 폭등했었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줄었어요. 대부분. 나갈 물량이 없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좀 소량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거름쓰려고 좀 줄였죠. 인근 주민들은 악취가 심하게 난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썩은 거는 감자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묻으니까 오래 날이 뜨거우니까 냄새가 드났죠. 그래서 못 내려놔요 솔직히. 취재가 시작되자 영농조합은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쪽에 맡긴 시설을 갖추든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업체에 지난번에 하듯이. 김천시는 얼마나 파묻었는지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낭충봉화 부패병은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토종벌 에이즈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병의 저항성을 갖는 새 품종이 개발돼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봉 농가에서 토종 벌통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토종벌 에이즈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낭충봉화 부패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토종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는 병인데 일단 발생하면 90%가 죽고 폐사한 벌통은 모두 태워야 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질병이 안 걸리겠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봉장을 이렇게 내감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애벌레 한 마리를 봤는데 그게 결국은 국내에선 지난 2009년 처음 발생한 뒤 해마다 많은 양봉 농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발병 10년 만에 저항성 있는 새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토종벌에 바이러스를 주입해 살아남은 개체를 계속 번식하는 방식으로 새 품종을 육성했습니다. 기존 재래종은 일주일 만에 폐사했지만 새 품종은 병에 걸리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2009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면 한 1,300억 이상의 벌꿀 소득이 이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기존에 이제 꿀벌 사육을 하든 토종벌을 사육하던 농가들이 이제 잃어버렸던 일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게 한 14,000명 정도. 농촌진흥청은 저항성 토종벌을 품종 등록한 뒤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포항 블루벨리 등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합니다. 포항시는 자체 개발 사업을 통한 용지 가격 인하와 1,000억 원대 기금 조성 등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도로와 하천 주변 정비가 한창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은 대부분 들어서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1단계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항 블루벨리 산업단지 분양률은 극히 낮습니다. 1단계 사업 중 상업과 지원시설 용지는 대부분 분양됐지만 산업단지 핵심인 산업용지 분양률은 전체 면적의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고 또 투자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땅값을 인하를 좀 하고 또 앵커 기업을 또 유치를 하고 해서 포항시 흥해읍 죽천리 일대에 조성되는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7년 만에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했지만 지난 6월에 리튬 2차 전지 생산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포항시는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워지자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높이고 산업단지 자체 개발을 통해 용지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입주할 5만 평을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도 경북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 추가로 직접 조성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편 포항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기업과 자체 예산을 포함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진흥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역대급 더위를 겪으면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이산화탄소를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광촉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말 상태인 이 물질이 이번에 개발한 광촉매입니다. 광촉매는 태양빛을 받으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분과 반응해 이산화탄소를 메탄이나 에탄 같은 에너지로 바꿉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활성을 보이는 그 촉매가 CO2를 환원시키고 물을 산화시켜서 메탄이라든가 에탄을 생산하게 되죠. 그럼 메탄이나 에탄은 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자원화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환원된 이산화 티타늄에 탄소로 만든 원자 크기의 벌집 형태 구조 그래핀을 씌우는 방법으로 광촉매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광촉매가 하지 못했던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메탄이나 에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효율도 메탄은 5.2%, 에탄은 2.7% 높습니다. 연구를 같이 진행하면서 메커니즘적으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다른 물질들을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을 저는 본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가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에너지 자원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이 3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오늘 ARS 투표를 시작해 오는 12일 최종 선출됩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조기석 후보의 중도 사퇴로 남치루, 박형용, 이헌태 3명의 후보로 경선을 치러 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에는 김홍진 현 위원장과 허대만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 등 2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선출 방식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권리당원 ARS 투표와 오는 12일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를 합쳐 결정합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경주를 방문해 탈원전 관련 지방경청회를 갖습니다. 경청회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한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탈원전에 따른 동해안 지역 세수 변화 등 지역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탈원전에 따른 지역경제 대안 등을 모색하는 등 탈원전 정책 전반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 항공사에서 해마다 91건의 수화물 분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57건의 수화물 분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사별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 89건, 진에어 56건, 대한항공 55건 순이었습니다. 5년간 운항 횟수로는 대한항공이 78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 55만여 건, 6개 저가 항공사는 모두 합쳐 약 8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30억 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당초 알려진 32대보다 2대가 더 많은 30억 대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달 2일과 4일 각각 2대씩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연기가 나는 정도의 상황이라 언론 보도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 화재는 1월에 3건, 2월 2건, 3월 1건, 4월과 5월은 각각 5건이었지만 지난달 12건으로 급증했고 이달은 어제까지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포스텍은 포스텍 출신 미국 MIT 물리학과 조원기 박사 연구팀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광학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단백질을 직접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전병 등 질병 치료나 관련 약물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로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오늘도 강한 소나기에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낮까지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10에서 60mm로 예상되고 북부의 경우 최고 100mm 이상 내릴 수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에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수분을 잔뜩 머금은 공기에 오늘도 우리 지역은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5도, 안동도 25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36도, 안동 35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이나 농수산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고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25도, 영천 2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6도, 영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시각 기온 24도, 구미 25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34도, 구미 3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5도, 영양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35도, 영양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